월요일장, 오늘 어떤 종목이 뜨거운 감자였는지 살펴볼까요? 신라젠, HLB를 비롯한 바이오주들, 그리고 LG전자, 건설주, 한국전력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탑7은 먼저 사막 콘덴서를 꼽아봤습니다. MLCC 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컴퓨터나 전기차 등등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이 MLCC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부각되면서 이에 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52주 신고가 기록하는데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오늘 장에서 9%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67,90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막 콘덴서 탑7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탑6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박우승 차장의 의견을 듣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신라젠 9% 넘는 급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각 현재 88,500원대. 이제는 다 함께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각자의 제갈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라젠은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HLB는 또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7% 넘는 급등, 지난주 금요일에도 6% 넘는 상승,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HLB 108,800원대에서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런데 현재 이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거 모든 분들 알고 계시죠? 그 금요일 거래소 공시에 따라서 지금 상태의 급등세가 유지된다면 내일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탑5는 LG전자를 꼽아봤습니다. 호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라이트 공급업체인 GKW를 인수할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인수가 진행이 된다면 신산업에 대한 동력을 확보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분명히 큰 호재인 것 같긴 한데 주가는 이걸 반영을 못한단 말이죠. 장 초반부터 약세였습니다. 3.67%의 하락으로 105,00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탑4 한국전력입니다. 3% 넘는 상승. 지난주 금요일도 흐름 괜찮았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노출된 뚜렷한 호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가 자꾸 눈이 갑니다. 그들이 러브콜을 보내는데 이번 달 딱 하루 빼고 매일매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전력 37,00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탑3 종목으로는 화장품주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4% 넘는 하락, 또 에이블 CNC도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집계돼서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궁금한 건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8%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았다라는 모습인데요. 이제 사드 관련 보복 이것이 점차 풀리고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선 약세지만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은행주들, 건설주들도 나오고 있고요. 은행주 먼저 볼게요. 탑2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로 꼽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하나, 실적입니다. 실적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금융지주 장중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47,100원대까지 점점 더 이 상승폭을 키웁니다. 2012년 이후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그러기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은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죠. 남북정상회담 D-4입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최근 들어 강세를 보였던 이 종목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설 대표주들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상하가 기록한 종목들도 속속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등이 상승폭을 조금은 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어떤 움직임이 일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벤트 데이가 다가오는 만큼 이런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종목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종목들이 꼽아져 있긴 한데요. 네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은행주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주에 대한 시각, 판단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잘 나온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사실 6,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사실 QOQ 그리고 YOY 기준으로 해도 모두 한 30% 이상 좀 증가하는 수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한 5,9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순이익이 과연 일회성 이익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익인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사실 하나금융지주의 이익이 늘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BP가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순이익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 4BP 정도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자 마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 그리고 가계에서 한 1.8% 정도의 대출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이 순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는 반대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판관비라든지 충당금 같은 부분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런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인즉슨 이 이익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드니 이런 부분에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었고 이런 것이 일회성 이익이 아닌 것에 기인을 했을 때에는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관계사들이 있는데 하나카드라든지 그리고 하나캐피탈 모두 이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나금융 자체가 조금 더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이건 세 가지 중에 꼽아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뭡니까? 네, 제가 드리는 의견은요, 좋아요. 네. 드리면서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좀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라는 게 가장 주가의 키팩터로 작용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금융지주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관심권에 넣어둘 걸 그랬어요. 오늘 장에서 장대 양봉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하나금융지주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탑7 가운데 오랜만에 화장품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네. 사실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평가 먼저 들어볼게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오늘 좀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 지금 11.8%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화장품 섹터로서는 사실 호재 뉴스가 발표가 그렇죠. 됐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가 수준이 좀 안 좋은데요. 그 이유를 굳이 꼽자면은 사실 24일부터 LG생활 건강이 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1분기 실적이 워낙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아지면 이 업종 자체의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악화가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오늘 주가 자체는 지금 사실 좀 많이 눌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종목별로는 좀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내일 실적 발표라고요? 네네. 예, 내일 또 저희가 또 챙겨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의견 취합해 볼까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셋 중에 뭔가요? 저는 글쎄요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후한 점수 주기는 좀 이른가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업종 자체가 좀 좋아진다라고 해서 정말 대표주였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좀 안 나실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아우딘 퓨처스라든지 네오팜이라든지 이런 코스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별은 상당히 조금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종목별 네네. 차별화를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주들에게 중국 관련 소비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뉴스는 발생이 됐습니다만 실적이 1분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결과 챙겨보면서 저점 확인하고 저희 또 챙기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국전력을 좀 살펴주십시오. 안 좋은 얘기들 뿐이었거든요. 네네. 이 투자자들,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봐도 중립 의견 뿐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올라가는 걸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뉴스만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주가 수준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악재가 많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사실 이런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친환경 발전으로 기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 믹스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LPG 가격이 상당히 한국 전력에 미친 영향이 컸었는데 LPG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는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친환경 발전 기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친환경 발전을 모두 다 돌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2022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PG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호주라든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LPG에 대한 발전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LPG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많이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전력의 주가는 좀 많이 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하단에 보시면은 좀 뭐 기간의 러브콜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그건 많이 사더라고요. 예.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이제 투신이라든지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 부분이나 아니면 거래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액티브하게 이제 종목을 좀 실어가는 게 좀 상당히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워낙 이제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런 좀 밸류가 없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물량을 늘리는데 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주가 수준이 밑에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물량을 좀 늘려가기에 상당히 조금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한 달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그럼 좋아요로 할까요? 네, 저는 좋아요.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국전력 좋아요 의견 일단 챙겨가고요. 다음은 사막 콘덴서를 한번 볼게요. 네네. 이것에 대한 이 주가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MLCC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사이클 자체가 그냥 일반 사이클이 아닌 이제 슈퍼 사이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 MLCC에 대한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수요에 기인해서 지금 MLCC의 단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이런 사이클이 오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560억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6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100% 이상 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런 증설의 2017년, 2018년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증설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을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사막 콘덴서에도 좋아요 도장을 좀 찍어볼까요? 네, 찍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도장 찍고요. 여러 종목들을 사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네. 내일장 탑픽 종목 딱 한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 보시겠어요? 저는 사막 콘덴서를 말씀을 좀 콘덴서. 드리고 싶고요. 좋긴 한데 네네. 오늘 10% 급등이란 말이에요. 네네. 내일장에서 못 사요. 어떡해요? 그래도 좋게 보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아까부터 박우신 차장도 말을 했었는데 종목별 차별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로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였던 종목이 그 다음 날도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늘 거의 종가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내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뛰는 발에 올랐다
올라타는 이제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인데 사모 콘덴서 내일장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이 종목을 선정을 해보고요. 자, 송태영 과장과 잠시 뒤에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마감의 분위기 살피러 가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탓에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요. 0.2% 하락한 2,471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한때 890선까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87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낙폭 상당합니다. 1.19% 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0.43%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종목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무려 7.06%까지 낙폭이 확대돼 있습니다. 25만 원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4월 23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ECB, BOJ,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외 변수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요. 바이오주 버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에 영향을 받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1.12% 하락하며 87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0.09% 내림세 2,47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려 3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던진 건데요. 금요일에 이어 집중 매도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에 맞서 싸운 건 개인이었습니다. 3,179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고 기관도 개인 따라 쌍끌이 매수가 연출이 됐습니다. 428억 원의 순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1,298억 원, 97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죠.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엇박자 수급을 탔습니다. 개인은 681억 원, 기관은 576억 원대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가운데서는 건설업종이 무려 1.3% 지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한 여러 종목도 보였는데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현대건설이 1.39%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림산업, GS건설 각각 0.85%, 0.27% 오름세 수준을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업종 가운데서는 의약품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1.88% 업종 지수 내렸죠. 낙폭이 상당합니다. 코아스템 8.77%, 8%대 내리고 있는 대성 미생물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PCL, 제노포커스, 이스타, 아스타 같은 종목도 7% 무려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